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여정에서 사막과 같은 힘든 시기를 겪곤 합니다. 이런 시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죠. 이번 영상은 로나 말리나 세일러의 강연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상위 자아와 연결되어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작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이 시냇물은 마을을 흘러다니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작은 시냇물은 거대한 사막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냇물은 사막으로 흐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죠. 사막으로 흘러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어디선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은 사막으로 가야만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냇물은 용기를 내어 사막으로 향했죠. 하지만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에서 작은 시냇물은 곧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증발한 시냇물은 구름이 되어 솟구쳐 올랐고 그리고 그 구름들이 모여 사막을 지나고 바다 위에 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냇물은 바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 속에서 시냇물은 행복하게 흔들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존재의 형태를 수없이 바꾸었지만 내가 바다처럼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요. 우리 모두도 삶 속에서 존재의 형태를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사막을 만난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살면서 그런 사막을 처음 만난 건 10살 때였습니다.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었죠. 그리고 저는 두 형제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멋진 경험을 하면 부모님께 얼른 달려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날도 얼른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영장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문을 열었죠. 집 안에 복도 왼쪽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의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엄마의 거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엄마가 집을 나가고 부모님이 이혼한 날이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한순간, 어쩌면 단 1초, 한마디 경험만으로도 세상이 바뀌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10살 때 그 순간 무언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때 저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여기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시냇물처럼 아주 긴 여정을 따라 어느 순간 다시 지금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한 시냇물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서 사막을 마주할 때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 안에서 우리 모두는 고군분투하죠. 이 사막에서는 우리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정서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건강 문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사막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막을 만난 후 제 삶이 바뀐 4단계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냇물이 사막을 맞닥뜨리듯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무능력입니다.
이는 사막에 처음 도달했을 때 갑자기 사막만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사막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한때 작은 시냇물이라고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는 바다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잊고 우리의 창조력을 잊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채우고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가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우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큰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헛소리 FM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파수는 사막에서 방송되고 있는 특정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쓰레기다. 와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오죠. 여러분도 아마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머릿속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의식적인 무능함이라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흥미진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무능함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거나 본 것 또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기억들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바다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게 되거나 바다로 가는 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사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내면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마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죠. 그러나 사막에서의 주된 문제는 우리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나 실패를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을 쏟아내죠.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행동을 취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기는 사막이고 앞으로도 사막일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해. 라고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 내면에서 어쩌면 이라는 음성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자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죠. 이런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 내부에서는 갑자기 직관이 깨어나며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확신을 느끼는 부분이 깨어납니다. 이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사막이 아니라 바다임을 아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시점은 바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나고자 할 때입니다.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회피하며 머릿속으로 들려온 이야기들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에 에고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막과 같은 힘든 내면의 환경에서 우리를 제한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의 창의력을 제한하고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의식적 역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은 물줄기가 증발하여 구름이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갑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나아가기 위한 3가지 도구 중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명상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의심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든 창의력, 삶의 에너지, 가능성은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바쁜 일상 속에 살면서 이 중요한 현재의 순간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 순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단순히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며 특히 제가 앞서 말한 부정적인 엉터리 FM 같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을 관찰하게 해줍니다. 내가 항상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중요한 도구는 용서입니다.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더 나은 과거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할 때는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장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이로 인해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할 때 그것이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는 우리가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인생 자체를 비난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마치 구름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머릿속의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 내가 헛소리하는 FM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하는 한 그 목소리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즉, 내 기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시냇물이 증발하듯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짐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며 더 만족스러운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믿었던 때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때를 스스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원하는 자신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3번째 도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대적인 풍요로움의 상태로 이끕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는 부족함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정한 마법은 과거를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순간, 사막에서 겪었던 어려움,
자신이나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시기 등 모든 경험을 감사의 관점으로 되돌아보면 그 경험들 속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돌아보고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 연결하기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건들의 의미나 연결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명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과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여러분이 바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풍요로웠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부족함이 사실은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이야기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다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들렸던 부정적인 헛소리 FM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다시는 사막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바다가 되고 나면 사막에서 길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고민해 보세요.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끔은 단 하나의 단어, 하나의 생각, 하나의 경험이 우리가 실제로 바다임을 다시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바다에 머무르며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주 전체의 사랑, 연민, 기쁨의 황금빛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